본인은 아직 다시 이제 증인신문이 끝난 후에 계속됩니다. 예, 김경엽 위원입니다. 이상덕 증인, 네. 위안부 협상 실무 책임자였는데요. 아까 답변 중에 12차례 정도 실무 협의를 했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진행 과정을 장관께 보고를 했습니까? 협의가 끝나면 중요 사안인 만큼 예. 장관님께 보고를 청와대에도 보고를 합니까? 통상 내부 절차를 거쳐서 그 예.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를 받고 지시를 받지요. 보고를 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는 뭐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협상 과정은 이상덕 증인의 독자적인 판단입니까? 그 위안부 문제의 그 기본적인 본질이 그 책임 인정 그리고 사과 아니 그러니까 방송. 독자적으로 다 판단한 것이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지시를 받아서 실무 협상을 진행한 겁니까? 협상을 진행하는 중에는 기본에 우리 그 지향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제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중요 사안인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또 협의를 거치기도 합니다. 10억 엔의 합의 그리고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지시사항입니까? 그 10억 원이라든지 이 금액 문제도 아까 뭐 저기를 일부 의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금액 문제도 그동안 저희들이 그 역사 경위를 검토하고 또 아니 본인의 판단이냐 아니면은 지시사항이냐 이런 거. 수렴을 하면서 그거는 예. 그 일본 측하고 협의 과정에 그렇게 수렴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불가역적이라는 본인의 판단입니까? 제 판단도 일부 작용을 했습니다. 지시는 받은 바 없습니까? 그 특정한 지시보다 내부적으로 여러 그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뭐 가지게 됩니다. 그 10억 원은 아까 여기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그 10억 엔은 배상금입니까? 위로금입니까? 그 이미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대로 일본의 그 정부 책임 인정 그리고 공식적인 사과와 반성, 사죄와 반성에 따른 그 이행 조치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책임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임인지가 명확하지 않고요. 여기에서 전쟁 범죄에 대한 분명한 사과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일본에서도 평가도 그렇고 그건 국내에서 평가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이 된 것입니까? 만약에 이걸 지금 다시 제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합의가 충실히 일본 측에서 합의를 이행하고 하면 이 문제가 다시 이제 여기서 불가역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본이 과거에도 며칠 사과 반성을 뭐 다른 과거사 사안에 대해서 해놓고도 이후에 일부 그 정치인들이나 우익 인사들이 그를 부정하는 발언들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런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이후에 만약에 우리가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다시 책임을 추궁을 한다 이랬을 경우에 이 합의는 무효가 되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지금 일단 그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건 지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의 내용 중에 국제사회에서 비난, 비판, 자제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유네스코 위안부 기록물 등재 포기를 뜻하는 건가요? 위안부 등재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이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정부는 12월 28일 위안부 합의 이후에 여성가족부가 국회에서 이미 편성돼 있는 유네스코 위안부 기록물 등재 예산 4억 4천만 원의 집행을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유네스코 위안부 기록물 등재 예산이 정부의 추진 방침인데 이것과 관련된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합의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보세요? 그 여가부의 사안은 저로서는 뭐 자세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녀상에 대해서 가능한 대응 방향 이렇게 적절히 해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관련 단체와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가능한 대응 방향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일단 구체적으로는 여기서 일단은 이 표현 그대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가능한 대응 방향이라는 게 이걸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것을 지금 보고 지금 전부 다 이것은 일본은 지금 이것이 소녀상 철거를 약속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아요? 지금 이 합의 문구로 봤을 때. 이렇게 왜 이런 표현이 됐냐면은 이거는 민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이고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인허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그러면 이때 없기 실무 때문에 이런 협상을 할 표현을 쓴 때에 겁니다. 이때 실무 협상을 할 때에 가능한 대응 방향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어떤 범위인지 얘기된 바가 있습니까? 얘기된 바 없습니다. 얘기된 바도 없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호술합니까? 외교적인 협상이? 소녀상 문제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정부에서 관여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0억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산출 기준으로 산출한 건가요? 그동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피해자 할머님들이나 그 관련 단체 그리고 그 법학자 전문가들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렴을 하면서 최소한의 그 상징적인 금액으로서 이 정도 그러니까 적절할 상징적인 것인데 금액이긴 한데 이 10억 원이라는 것을 산출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없는 거죠. 내역도 없는 거고요. 이런 합의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는 이게 외교의 대단한 성과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오전에도 그렇게 외교부 장관께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합의를 보고 안 하니만 못한 합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쟁 범죄를 10억엔으로 용서를 해준 것이에요. 역사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고 자숙해야 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태현 증인. 네. 예. 위로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입니까? 네, 지금 제가 지난번 합의했을 때의 생존자가 46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40명인데요. 그 40명 중에 유족자가 다 아니, 6명. 그러니까 위로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할머니들에게 어떻게 지급할 거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묻는 것에 정확히 대답해 주세요. 네. 시간 없어요. 지금 이제 이 위로금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 있는 거 저도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이제 김복동 할머니께서 그동안에 위안부라고 하는 것을 증인하면서 우리 사회에 이렇게 공론화시키고 그리고 세계에는 인권 문제를 끌고 간 건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질문에 대답을 네네. 해달라고요. 그래서 질문에. 많은 할머니들이 말씀하시기를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 아냐 난 너무 잘한다. 그래서 일본이 더 이상을 사과하거나 돈을 내놓는 거는 참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의 사과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돈으로 내가 한을 풀겠다 하는 그런 작은 목소리들, 제가 37명을 면접했을 때에 그런 목소리다가 그들은 정말 너미할까봐 무서워서 그렇게 숨어 사는 그런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아니 그 수령을 할머니들이 거부한 받고 할머니들에게 나서는 어떤 방법으로 네네, 지급할 그래서 건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예요? 제가 수령을 거부한 할머님들을 뵈려고 지난번에도 한번 노력했는데 그 세 분이 계시는 쉼터에서는 아직까지 제가 이제 그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숨죽여 사는 작은 목소리에 더 많은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그 노력을 어떤 노력을 하실 건가요? 만나 뵙고 말씀드리고 그러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위로금을 지급을 하고 나면은 한 30억 원 정도가 남죠. 정확하게는 한 18억 정도 남는 예? 것 같습니다. 15억 정도가 남습니까? 아니, 제 계산으로는 한 18억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8억이요? 아니, 18억. 18억 정도가 남습니까? 네. 그러면 재단의 향후 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그 이 할머니들에게 남은 금액 가지고 이게 사업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합의사항에 전 위안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위안부 할머니들 위해서는 그 추모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이 역사에 남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떤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는 정부나 다른 데서 해야 될 몫이지 저희 화해치유재단은 그 10억 원을 정말로 할머니들 입장에서 할머니들이 원하는 할머니들이 그런 마음의 한을 풀고 어떤 그 명예라든가 존엄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사업을 하는 데까지입니다. 저희 화해치유 사업은. 그래서 나머지 돈은 추모 행사라든가 그 정도의 행사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지만 앞으로도 이 사회를 통해서 추후 무엇을 할 것인가 좀 더 논의해야 합니다. 할머니들 팔리지 마세요. 그러면 생존자 할머니들 중에 제가 만나본 할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그 할머니들이 재단이 있다고. 네. 무슨 우리가 재단이 두 낯이나 필요합니까? 괜히 할머니들 팔리고 재단 맹간다 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라요. 그래서 네네 이 할머니들이 재단을 맹고 이렇게- 싶으면 당신네들 주머니 끌려가지고 재단을 맹거든지 안 돼. 네, 할머님들이 더 많은 할머님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시설에 계시고 큰 목소리로 우리 사회에 알리는 거 참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정말 신음하면서 지내시는 그 할머니들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저절로 제가 이렇게 합의됐고 아베 정부가 이렇게 사과를 표명했고 돈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러면 이렇게 한 풀고 싶다는 것이 크게는 개인을 위해서 또 하나는 가족을 위해서 하나는 국가를 위해서였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는 나 이제 좀 더 질 높은 그런 그 의료 그런 걸 받고 싶다. 또는 지금 사는 집이 너무 힘드니까 조금 옮겼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살던 그 옛날 고향으로 국내 좀 그쪽도 가보고 국내 여행도 해보고 싶다. 이런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싶고 또 어떤 할머니는 지금 살고 계신 집이 40년간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남은 금액이라는 말씀이 아니시고 지금 생존자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게 지속적인 진상규명, 역사교육, 범죄자 처벌 등등등인데 네, 그 부분은 남은 그 금액 가지고 지금 우리 김태현 증인이 얘기하신 사업까지를 포함해서 다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 1억 원을 어디에다 쓰실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한 거고요. 왜냐하면은 나머지 돈은 15억 내지 20억 원 어디다 쓸 거냐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인을 위해서 쓰고 싶다는 것 또는 가족을 위해서는 내가 위안부였다라고 하는 것을 큰 고통을 가지고 안고 사는 우리 자식하고 손녀들에게 줘서 내 한을 풀겠다. 또 어떤 특히 그 할머니는 장기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손녀에게 꼭 주고 싶다는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나라를 위해서는 네네. 다 지급하고 나서 남은 금액까지. 네, 그거는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네. 우리의 그런 사업 계획들이나 지금 우리 생존하고 계시는 할머니들이 요구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느냐 이걸 지금 물어본 건데요. 자꾸 뭐 이상한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 대답은 거기까지만 하셔도 됐습니다. 예, 김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증인님, 그 다른 분들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네.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확인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최근에 스가 관방장관이 자금 지출로 일본 측의 책무는 다 끝난 것이라 뭐 이런 식으로 밝힌 견해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 실무협상 당사자 입장으로 볼 때 그 협상 당시에 합의 정신에 준합니까? 아니면은 위배한 겁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십시오. 지금 증인이시지 저하고 저 토론하러 나오신 분 아니니까. 예, 그강에 제가 싱가포르에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모른다? 그 이해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합의가 어쨌든 작년 연말에 합의 정신과 취지가 충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부합하고 있는지 아니면 위배하고 있는지.
이로써 그 10억엔을 그 지불한 걸로 일본 측의 책무는 다 끝났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합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위배하는지. 그 전후 어떤 맥락에서 그러한 발언이 나왔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것은 지금 좀뭐 두 번째로 소녀성 문제 해결을 포함한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계속 요구할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그거는 지난번 합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위배하는지.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합의에서 작년 발표에서 전혀 거론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일본의 희망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실무 협상 당시에 접근했던 의견들 그것과 최종적인 합의 내용이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같은 연장선에 있습니까? 뭐 오랜 협상을 했기 때문에 최종 발표는 그 실무 협상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에 될 것 같습니다. 그 협상의 속도가 한 12번 협상하면서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한 부분들도 있었고, 네. 시간이 계속 소요돼서 지루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연말에 그렇게 급속히 진행될 만큼, 충분한 여건들이 내부에 그 성숙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까?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이유로 작년 연말에 급속하게 협상이 타결된 겁니까? 그래서 이미 뭐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만은 작년 그 10월 말 11월 초에 그 3년 반 동안 열리지 못하던 한일중 삼국 정상회의를 우리 측 주도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열릴 수 있어요? 왜 갑자기 그렇게 한일중 우리 측 삼국 주도로? 정상회의는 그 이제 한일 정상회담 별도로 한일중 삼국 정상회의는 저희들이 계속 그 개최하기로 추진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네.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한 이런 그 협상이 진척됐을 텐데 네. 그 연장선에서 한 거다. 그때 이제 그 한중일 계기에 그 한일중 정상- 뭐 그런 그 정상 그 회의 결과로 그 계기에 그래서 이제 속도를 탔다.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동안 그 협상이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 처했던 아니 얘기를 것은- 끌지 마시고요. 그냥 예. 그 증인으로 나오셨으니까 증언만 해주시면 돼요. 뭐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것이 갑자기 그 속도를 내어서 타결하는 쪽으로 가게 됐는지. 지지부진에 일본이 결자 해지 입장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요구했는데 네. 그 대답이 근데 없다가 그다음에 아베 총리가 그때 방안을 했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협상을 가속화해서 구체적인 결과를 내둘 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 측에 좀 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그 이전에는 어떤 내용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이 일본 측으로부터 있어져서 이 합의 타결로 갔습니까? 외교협상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렵다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 때가 되면 밝혀져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알고는 계시는데 말씀 못 하시는 거죠? 제가 협상에 관여를 그것도 대답 못 해. 알고는 있는데 얘기를 못 하는 거라고도. 뭐 협상에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전반적인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른 동료 의원님도 확인하셨는데 최종 합의 과정에 별도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 정부의 증인보다는 더 고위급에서. 또 뭐 말할 수 없죠. 국장급 회의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저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외교부 직원의 일원이기 때문에 지시를 받으신 중요한 거죠. 사안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지시를 받으시죠. 지시 받고 하시죠. 그 범위 내에서. 지시라기보다는 그리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율을 의견의 거치게 절충이 됩니다. 진행되면 그거에 대해서 보고하고 컨펌하는 과정들이 끊임없이 피드백이 있죠. 외교협상이라는 것이 상대국하고의 협상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전략을 수립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그렇지? 예. 그러면 다시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누구에 의한 지시인가 이런 것들도 말씀하시기 어려울 거고요. 어떤 분들하고 협의를 하셨는지 외교부 내에서 이런 것들도 말씀하시기 어렵죠. 협상 아니, 과정의 뭐 이건 간단한 구체적인 상황에 거니까.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죠. 아니 양해 못하니까 묻는 건데 뭘 양해해달라고 그럽니까? 그 소녀상 표현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의 그 표현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 다음에
최종적 역진 불가 표현 이런 것들도 일본이 왕왕 합의를 번복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해서 만들어낸 표현이다. 이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오늘. 맞죠? 뭐 비슷하게는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요구해서 만든 표현이다. 이건 맞습니까?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구체적인 협상의 그 내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 뭐 얘기한 게 하나도 없는 건데요. 알고는 계시는데 얘기를 못 하시는 거죠. 정리하면. 그 다음에 김태현 이사장님. 네. 29명의 의사, 29분의 의사를 재단이 직접 확인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요, 지금 40분 계시는데, 네. 12, 네, 12분이 이미 네. 손해배상 네네. 청구를 하셨으니까 네네. 상식적으로 이 12분은 이걸 부정하실 분들인데요. 세 분이 겹쳐 있는 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최소한 그다음에 10분은 면담을 거부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분들이 전부 찬성하셔야지 되는 거잖아요.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이런 합리적 의심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다 일일이 다 확인하신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료, 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들어보세요. 네, 증인으로 오신 거예요? 뭐 네. 여기 토론하러 오신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다 만나신 거는 확실한 네,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만나실 때 어떤 그 질문을 했고, 네, 네. 그분들이 어떤 그 대답을 하셨고, 네. 그리고 녹음까지 해놨다고 그러는데, 네. 이런 걸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는데 왜 못 하시죠? 제가 뵀을 때요, 아시다시피 할머님들의 평균 연령이 90세가 됐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려우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도 네. 제가 의심하는 이유예요. 네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993년에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를 열어서 지금까지 저는 그런 얘기 여성 필요 노인만 없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시간 끌지 선택했습니다. 마시고요. 네네. 하나는 제가 말했을 때 즉각 대답하시는 분은 13분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쭉 말했을 때 꼭 이제 듣고 이렇게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분들은 아까 얘기하신 거예요. 네 분이고 네. 그다음에는 보호자가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하고 눈을 맞추고 눈빛과 제 목소리, 제 자세, 제 제스처, 이 오케이. 표정을 보고는 하면서 여기까지 하시고요. 보호자가 어떤 도움을 주셨는가 하면요. 제가 이야기하면 들어보세요, 이제. 네네. 저는 그분들의 프라이버시 문제나 아니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여파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출 안 한다고 보기보다는요, 할머니들을 만나 뵙는 과정에서, 그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부실하고 졸속한 과정이었거나, 아니면 조작했거나, 아니면 더 심하게 사실이 아니거나 이런 부분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제출 안 하는 걸로 자꾸 의심이 돼요. 그게 아니라면은 제출해서 확인해 주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는 본인은 뭐 애매하게 배상적 성격의 치유금이다 이렇게 했는데 애매하게 말씀하시겠지만 어떤 것이라도 좋아요. 그게 배상이란 성격을 부정하셔도 좋고 치유금이란 성격을 강조하시는 것이어도 좋은데 돈의 목적에 맞는 사람들에게 정확히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임의로 지급되면 법률적으로 배임이에요. 그리고 확인도 안 된 사람에게 지급하면 횡령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건 말하자면 형사적 책임이 뒷받침돼야 되는. 네네, 알고 있습니다. 예, 이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무 예, 뭐 쓴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냥 육성으로 그러면 조금 마저 더 하시죠. 예, 그냥 육성으로 조금 더 하시죠. 좋아요. 그 형사적인 책임이 따르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반드시 그거는 확인이 돼야 되는 거라고. 네. 근데 왜 확인을 안 해주세요? 저희가 면담한 할머니들이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할머니들이 다 결국은 확인한 거고요. 제가 사라는 거는
그렇게 정당하게 진행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줘야지 그게 제대로 부합하게 행동을 했구나 이렇게 해서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뭐를 염려하는가 하면은요, 저희가 한번 면담 갈 적마다 정말로 조심스럽게 가거든요. 어느 날은 면담을 딱 갔는데 그 집 근처에 그 방송국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못 내렸어요. 예, 그 정도로 조심스러워서요. 예. 오래전부터 우리 할머니 예, 이인영 의원님 질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들의 그 명단 이런 것들도 저희들도 있고요. 또 전화번호 확인하려면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할머니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켜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재단 쪽에서 접근했거나 아니면은 정부 쪽에서 접근한 부분들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 확인을 그러면은 안 해주시면 저- 만에 하나 있잖아요. 저희들이 직접 확인에 들어가서 재단이나 정부가 발표한 것 같고 다른 사실이 확인되면 재단 모든 사업 중지하시겠어요? 그 재단 이사회를 통해 제가 면담 과정이라든가 이거는 정말로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성실하게 지금 다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거를 다 제출하고 공개해도 되는지 여부는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비공개적으로라도 확인하는 네. 과정들이 네, 얼마든지 네, 있다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걸 네, 자꾸 숨기니까 이런 그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점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확인하시고요. 네, 네. 끝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소녀상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서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이런 과정을 가지겠다. 이게 합의문에 있어요. 네, 네. 그 재단이 이런 그 관련 단체가 되어서 이 관련 단체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그 통로가 될 위험성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상직 그만둡니다. 제가 이미 신문에서 인터뷰했습니다. 소녀상 철거와 재단에 10억엔 들어온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들과 또 앞으로도 연결이 되면은 저는 이사장직을 그만둡니다. 정부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관리 운영비를 그 보조적으로 지원받는 이런 것들을 시작하셨죠.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 않으면은요, 제가 면담을 하니까 할머니들이 모두 그 10억엔 받은 거는 할머니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걸로 재단을 운영하거나 무슨 집을 짓는다거나 이런 거. 이렇게 그런 돈이 들어와도 정부로부터 네. 불가피하게 그 지원을 받더라도 네. 대체 정부 자, 이인영 의원님 질의 네, 네, 정리해 그렇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문제는 일단 외교부를 상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원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동 참고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때 병폐 중에 하나로 많이 거론되는 게 증인들을 신청해 놓고 질문을 안 해서 괜히 그 자리만 지키다가 가게 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 외교통일위원회는 뭐 증인이나 참고인을 많이는 안 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경우가 발생된 게 우리 김원동 참고인은 새누리당에서 참고인으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김원동 참고인 그렇게 알고 계시죠? 새누리당에서 네, 참고인으로 제가 미리 양해를 하나 신청한 걸로 구하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오늘 국정감사에 참석을 안 하는 바람에 질문하실 분이 없어져서 본의 아니게 또 자리만 지키시다가 귀한 시간 내서 오셨는데 가시는 경우가 될 것 같아서 좀 제가 대신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봉사 활동가라고 경력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셨고 특히 위안부 관련 피해자 관련해서는 어떤 일을 하신 게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의원님 미리 제가 양해를 안 가지고 가겠습니다. 얼른 답하지 못하고 하는 건 제가 청각
2급 장애인입니다. 아, 네. 그래서 옆에서 줘야 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혹시나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나와가지고 과거 제가 24년여 동안 할머니들을 모셔오면서 함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머니들 가까이서 본 저의 견해를 한번 밝힐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정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정인 신청한 내용대로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 짧은 시간 내에 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이 빨리 알아듣지 못하고 또 제가 전하는 말씀이 저는 말을 좀 느리게 합니다. 말이 둔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네, 알겠습니다. 김 선생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또 참고인으로 계신 김복동 할머니께서 하여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죄고 그 정당한 배상이다. 법적인 근거가 있는 배상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이러한 방식의 처리에 대해서는 역시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은 공감을 하십니까? 저는 여기 김복동 할머니께서 나와 계시는데 할머니께서 전체 할머니의 의사를 대변한 분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네. 어쨌든 몇 분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냥 돈 몇 푼 받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과와 그 사과에 따른 법적인 배상이다 하는 것의 그 정당성, 그 논리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냐는 말씀이에요. 네. 사죄와 배상은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일본이 사죄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 사죄를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 했단 말입니까? 우리의 감정 어린 거짓말입니다. 참, 네. 그리고 배상에 대해서도 배상이라고 이름 붙이지 못할 국가 간의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거는 한일 간의 국교를 정상화할 때부터 일어난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덜추어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자면 길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할머니들께 이게 배상금이 꼭 필요하냐 또는 치유금이 필요하냐 그걸 지금 우리가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정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바로 그런 피해 당사자는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인데 그분들의 뜻이 아니라 국가적, 정권적 또는 외교상의 문제를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협상을 직접 실무적으로 담당하신 우리 이대사님이나 또 기금을 집행하기 위한 재단을 맡고 있는 우리 김태현 이사장이나 다 이런 지금 어려움에 봉착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제일 핵심은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진정으로 그것을 사과로 받아들이고 좀 법적인 근거가 있는 배상금이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는데 그것이 심지어는 거짓말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니까 뭐 더 이상 이 문제를 논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잘못된 관점과 태도에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이사장님께도 지금 같은 기조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몇 분 할머니들은 반대하지만 대부분은 그 돈 가지고 질 높은 의료 받고 싶다. 좀 나은 집에서 살고 싶다. 손녀 치료하는데 보태고 싶다. 절절한 걸 얘기해서 결국은 잘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꼭 일본으로부터 그런 배상금이라고 못하고 배상금 성격의 위로금이라 그러셨는데
그걸 받는 것이 필요하다면 정말 1엔만 받고 우리 국민 성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문제가 그래도 이렇게까지 본말이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참 이 일을 맞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좀 바른 인식을 좀 정립해야 할 필요를 다시 한번 좀 강조 드립니다. 그리고 김태현 이사장님은 이사장을 맡게 된 데 있어서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이나 그 전에 그런 게 어떤 게 있었기 때문에 일을 맡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33년을 여성 문제와 노인 문제로 네,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에 네네. 그리고 제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있을 때에 지금도 피해자 할머니 실태조사는 그 연구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공청회니 그런 거 할 때에 저희 연구원에서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해야지. 저 김복동 할머님께 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 추미애 이미 이제 우리 당 대표를 아니, 또 만나셨을 지나가면 안 때 되니까. 할머님께서 피해 할머님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일에 대통령과 정부가 손을 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일로 올바르게 해야만이 부탁을 할 텐데 15년간 쌓아올린 탑을 하루아침에 한마디의 할머니들한테 말도 없이 허물어비니까 어떻게 정부를 믿겠습니까? 네, 이러니 네. 이래 일로 저지를 바에는 할머니들 빈자대고 괜히 재단을 맹거니 하니 괜히 그거는 때려치우고 다른 재단을 맹글든지 다른 일로서 맹그런 거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들로 팔아가지고 재단 맹건다 하는 거는 아예 없었던 걸 하고 이왕지대로 해결 못지할 바에야 정부가 손 떼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는 네, 우리들끼리 싸울 거라요. 네, 할머님 그러면은 그 할머님 같은 생각을 가지신 우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의견을 좀 직접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좀 면담을 신청하시거나 그런 생각은 있으십니까? 대통령만 만나게 해주면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또 오늘 저 이래 해결을 지어서 되겠느냐고. 네. 좀 이 나라의 대통령 같으면은 아베로 만나서 그냥 1호금을 줄기 꺼내로 이거로 없었던 걸로 하자 하면은 이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사랑한다면은 네, 할머님, 역사가 있잖아요. 할머님, 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희는 질문을 끝내고요. 좀 국민에게 또는 대통령께 하고 싶은 말씀을 좀 하시죠. 지금부터 얘기를 하세요. 네.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말은 그렇습니다. 일로 지대로 해결 못지어 줄 것 같으면은 지금 손 떼는 게 좋다고. 그럼 우리들은 언제까지나 일본이 사죄하고 배상할 때까지 국민들하고 손잡고 싸울 거라고요. 그래 우리들 하는 일에는 간섭하지 말고. 국민들이야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지금 국민들이 지금 손에 손잡고 국민 재단을 맹글어서 그까지 돈 안 받아도 된다. 우리들이 맹글어서 한다. 이라고 지금 국민들이 지금 일어나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 정부가 안 봐줘도 이때까지도 한 푼도 안 봐줘도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들은 우리들대로 싸울 끼거내로 우리들 하는 일에 간섭만 안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가운데 조금 더 보충 질의를 하시겠다 이렇게 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잠깐요. 예.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한 대면 간단히. 예, 우리 이인영 의원 그렇게 하시고 싶습니까? 예, 그러면은 3분씩 보충 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창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조경희
참고인님, 그 아까 시간이 짧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그 이 조선적 가진 사람 이 입국 불허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히 네. 해주세요. 예. 네. 간단히. 네. 그 한국 사회에서 그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제1동포들 중에 조선적하고 한국적이 뭔가 이렇게 세력 다툼을 하고 있거나 이데올로기적으로 대립하고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같은 가족 내에서도 조선적, 한국적, 일본 국적이 이제 병존하면서 같이 어울리면서 살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특히 조선적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으로 뭔가를 남북의 어느 국적을 선택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은 식민지식의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을 굉장히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입국 거부를 하거나 국적 전환을 강요하는 잘못된 관습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법이나 규정에 따라서 판단을 하실 텐데 너무나 그 과정이 불투명하고요. 일부 사람들은 올 수 있는 한편에서 뭐 학술적이거나 문화적으로 이제 교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제1동포하고 한국 정부의 한국 사회에 어떤 악순환, 불신의 악순환을 낳고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 공무를 수행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주시기 시간이 바랍니다.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여부 잘 들으세요. 잘 들어서 하고 다음에 우리 김태현 우리 증인님 교수 출신답게 그 일본 정부 표명상 잘 2번, 3번, 10번 읽어보세요. 위안부는 당시 군이 관여하에 국가범죄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여성도 아니고 다수의 부분적인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 등등. 이건 국가범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잘 이해가 여기서부터 답변 듣고 싶지 않고 10번, 20번 읽어보세요. 자꾸 일본 사람들 그 문장이 아주 교묘합니다. 일본적 표명사항 잘 읽어보시고요. 이상덕 우리 증인님 그 10월 28일 날 한국적 표명사항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소녀상 철거에 힘쓰었다. 이렇게 들리는 문장이에요. 자꾸 이 이상한 논리를 펴지 마시고 이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돼. 증인이 이거에 당사자였으면 철저히 국민한테 반성 사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어쩌저쩌 얘기하지 마세요. 이 문장 그대로 잘 읽어보시라고. 누가 보더라도 정부가 노력한다 이 뜻입니다. 예? 그래서 얘기하지 마세요. 할머니 너무너무 속 시원한 얘기해 주셨습니다. 할머니 얘기 그대로입니다. 예, 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네, 박병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덕 증인께 묻겠습니다. 네. 아까 김태현 증인께서 그 돈의 성격을 배상금적 성격을 띤 치유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관한 우리 이상덕 증인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의 정부의 책임 인정 그리고 사죄와 반성에 따른 이행 조치란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안 하시네요. 그 다음에 그 소녀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희망에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맞으시죠? 네네. 일본의 희망에 표시한 것에 불과하면은 구태여 공동합의문의 발표문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 작년 12월 28일 합의는 고노다마라든지 무라야마 다마 그리고 아시아 여성기금보다 훨씬 진일보된 저는 성과를 진일보된 것인가 안 된 것인가에 대해서 네. 그건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들었고요. 네. 그건 역사와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거니까 네. 소녀상에 대해서는 일본의 희망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가능한 노력하겠다는 뜻이었다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 앞에 관련 단체 협의라는 전제가 분명히 붙어 있습니다. 예, 관련 단체 협의를 그래서 예. 그러한 답변 자체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불리한 요소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좀 분노한 게 하나 있어요. 뭘 분노했느냐. 8월 24일 날 그 이제 10억행에 관한 용처를 일본에서 먼저 발표를 했거든요. 살아계신 분들한테는 1억 원을 드리고, 돌아가신 분에게는 2천만 원을 드린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근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뒤에 오후에 그걸 갖다가 발표를 했어요. 아니, 가해자가 내가 책임을 인정했고, 사죄를 했고, 그 사죄의 뜻으로 드리는 그 기금인데, 어떻게 가해자가 얼마 쓰라고 다 지정합니까? 난 거기서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최소한의 민족적 자심도 지키지 못하는 나쁜 정부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일본 외무성층 홈페이지 가보세요. 아베와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소녀상의 철거 문제를 했다는 게 지금 떠 있습니다. 우리 정부 한 번도 언급한 적 없어요. 일본의 언론에 보도가 되면 발표하면 그때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치욕적 그런 생각 갖고요.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관한 범죄에는 소멸시효가 없는 겁니다. 어느 정부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란 결론을 내는 것은 오만에 그치고 역사를 제대로 꿰뚫어 보지 않는 것이라는 걸 이상입니다. 예,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이 남아 있는데요. 이제 서른 의원님, 이인영 의원님, 이태규 의원님 순서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동 장관님께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일본과 독일이 같은 전범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국가 최고 지도자가 과거에 저질렀던 전쟁의 만행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전 세계인에게, 그 피해자는 물론이고 전 세계인에게 사과하고 재상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전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원동 장고인께서는 일본이 사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죄를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10억엔의 성격에 대해서 배상금이냐 위로금이냐 이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일본이 사죄했다면은 배상금에 대해서 위로금이라고 이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일본이 사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배상금이냐 위로금이냐 성격이 중요한 부분은 일본이 제대로 된 사과를 했느냐, 사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르는 시금석입니다. 따라서 지금 배상금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사죄했다고 한다는 것은 그 착각도 유문부당이 아닙니다. 그런 착각을 하고 계신 분이 어떤 위치에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나와서 일본이 사죄했다고 판단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물론 개인적 입장이시겠지만은 차후로라도 그런 말씀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실 수 있다면은 대단히 유감스러울 기짝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대로 된 시각이 있다면은 어찌 일본이 제대로 사죄를 했다고 할 수 있느냐? 일본은 아직도 일본 우익은 물론이고 아베 정부를 비롯해서 상당수가 과거의 재상에 대해서 사과를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일부 국민들이 그걸 사죄라고 받아들이겠다고 한다면은 참으로 이거는 더군다나 우리 김복동 정인께서 피해자로서 생생한 증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사죄했다고 나온다면은 참으로 이건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시는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 이사장님, 그 세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재단이 그 소녀상 철거와 관련한 관련 단체 협의의 통로가 되지 않겠다. 이사장직을 걸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확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1차 외교부 조사, 2차 여가부와 외교부의 그 합동 조사, 이 과정에도 혹시 이사장님이나 혹은 지금 재단의 이사진들 중에서 관여한 분이 계십니까?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 네, 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럼 3차 조사를 3차, 재단에서 네네. 진행한 거고, 40분 중에서 29분이라고 얘기한 것 중에 3분이 겹쳐 있는 것이다. 37명을 뵀습니다. 그 중에서 저 3분이 중복돼 있는 것이다. 그 아니.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배상 소송을 그 제기한 분들하고 재단에서 응답한 분들하고 저한테는 지원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예. 네네. 그런 분이 지금 4차에 들어갈 거거든요. 배상 소송에 그 네네. 관여된 분도 있고 그 3분이 중복돼 있다. 아니요, 그 세 분은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네, 그 중복된 그분은 제가 갔을 때에 어떤 시설에 갔습니다. 갔더니 3분은 저하고 대화할 수 있다고 4분은 침상에 계셨어요. 예. 그래서 그 분들은 전혀 제가 의사를 타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보호자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 중에 제가 뵌 분 중에 그분들이 했다는 뜻이죠. 그분들은 네, 표시를 안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동의한 게 아니군요. 네네네. 네. 제가 좀 아까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나갔다가 네. 다시 확인한 거고요. 그래서 무응답자가 제가- 5분이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숫자를 다시 확인을 할 네, 거고요. 예컨대 저 부실한 조사 과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저 졸속된 조사 결과라든가 아니면 조작된 결과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면 아닙니다. 공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공개하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네. 비공개적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증하는 과정들은 있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네. 그 재단에 돌아가시면 이사분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확인하는 네. 이런 그 절차들을 밟아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 좀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고요. 네. 이상덕 그 대사님, 아까 제가 확인하다가 그냥 뭐 여러 가지 외교적인 그 요소를 고려하다 보니까 대답을 못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 발표 방식이요. 조약이나 이런 것으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저 양국 간에 합의된 문서로도 하지 않고 구두의 합의 발표 방식으로 이렇게 한 그 방식에 대한 합의는 어느 과정에서 일어났습니까? 이상덕 대사님께서 실무 협상 과정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주도하신 네, 겁니까? 아니면 협상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장관이 결정한 겁니까? 협상 과정에서 한일 간의 그 공감대를 가지고 나온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무슨 통상적으로 그 외교장관이랑 아무리 대답을 안 하셔도 그걸 증인으로서 하실 대답입니까? 최종적으로 발표 방식과 관련해서는 장관 선에서 된 건지 실무 협상 과정에서 그런 방식으로 절충이 이루어진 건지 그걸 묻고 있는데 양국이 했습니다. 이런 무슨 대답이냐고요. 양국 외교장관이 공동으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그런 식의 발표를 하는 것은 충분히 공식성을 가진 합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장관이 그런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죠. 이상덕 대사님이 실무 협상 과정에서 그런 방식을 결정한 게 아니에요. 누가 특정 어떤 방식으로 누가 결정했다는 여기서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얘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 판단은 하지 마시고 또 대답할 수 없으면 없다고 하십시오. 그냥 엉뚱한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 협상의 내부 과정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하는 데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이상덕 대사님께 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협상 과정에서 아까 이제 내부적으로 논의도 하고 또 청와대 보고도 하고 뭐 이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뭐 지휘를 받으셔야죠. 국장님이 정권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는 없다고 보니까요. 그러면 이때 그 협상 과정에서 누구의 지휘를 받으셨나요? 장관의 지휘를 받으셨습니까? 일단 내부적으로 국장님 위에 차관 장관밖에 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관의 직접 지휘를 받으셨어요? 여러 협의 경로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만 해주세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장관한테 보고를 하면 장관이 뭐라고 말씀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하라고. 예. 그죠? 그 지휘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협의가 됐습니다. 예. 협의가 아니고, 아니죠. 국장님이 어떻게 장관님하고 협의를 합니까? 지휘를 받으셔야죠. 위계 질서가 있는 건데. 그런데 그렇잖아요.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 중지를 모으는 절차를 가집니다. 예, 그래서 그 와중에서 청와대 지휘도 받으셨죠. 지휘라기보다는 협의를 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청와대, 맞습니다. 예. 아니, 이건 이제 다 알잖아요. 저도 뭐 잠깐 청와대에 있어 봤고, 그 위계 질서나 이런 부분 다 아는 건데, 그게 꼭 나쁘다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국장님한테 직접 지휘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이 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그건 청와대 내부- 관계자가 국장님한테 협상 과정에서 직접 전화나 다른 문서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휘한 사실이 있습니까? 일단 내부 협의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을 제가 그러면 이건 지휘를 받았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지휘하는 계통에 제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국장님한테 직접 지휘한 사실이 이 협상 과정에서 지휘한 사실이 있느냐만 말씀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으로는 없는 거죠, 그죠? 네. 아까 소녀상 철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정부의 영역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외교부가 일본 정부에다, 그 소녀상 문제는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이 부분에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통보해야 이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입장은 수차례 일본 측에다 전달을 공개적으로 했습니까?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 어떤 의미? 우리 대변인이나 아니면 뭐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왜냐면 그쪽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요구했다고 언론에다 계속 흘리고 했는데 우리 정부의 답변은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든요.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그 언론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분명히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네, 확인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위원장인 저도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10분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상덕 증인님, 어쨌든 이번 10억엔의 그 성격이 의미가 배상금입니까?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본 안 정부- 말씀하셨어요. 자, 배상금입니까?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그 총리의 공식적인 그 단어를 왜 못 씁니까? 배상금이라는 단어를 쓰실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그러한 방식으로 발표를 하게 된 것은 그동안 그러니까 배상금이 아니죠. 그 위안부 단체라든지 국제법 학자라든지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바탕 위에서 그런 결과가 발표가 자, 나왔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이번 공동 기자회견 발표문이 그 위안부 할머님들을 일본 정부가 강제로 동원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 일본 측에서 지금 군의 관여를 인정했던 발표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수차례 일본 정부에서 그 고노다마를 개성한다고 수차례 명언을 했습니다. 고노다마에는 일본군 위안부의 모집 이송 관리에 있어서 그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했다는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노다마의 계승이 없죠. 어디 거기에 고노다마의 계승이 들어가 있습니까? 고노다마 개성은 일본 정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 확인을 해준 바 있습니다. 아베 정부가 고노다마를 인정했습니까? 고노다마를 개성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증인 어떻게 그렇게 불확실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네, 나도 10분 범위 내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이 시간 측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김태현 이사장. 네. 아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받을 만큼 모순된 말씀을 하셨는데 이 10억엔의 성격이 배상금 아니죠?
합의문 자체에는 어떤 명칭도 없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번에 이 합의문에서 일본 정부가 이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관여의 성격은 다르죠. 자,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김태현 이사장께서 위안부 할머님들을 만나 뵐 때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즉 배상금도 아닌데 또 진정으로 법적 사과를 한 것도 아닌데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말씀하셔서 위안부 할머님들을 오해하시도록 이렇게 하는 측면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할머니들은 이게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100%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정부가 인정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상덕 증인, 네. 이 소녀상 문제에 있어서 합의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련 단체와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이게 우리 외교장관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이 적절히 해결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일본 측에서 이제 이 문제를 또 계속 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 문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면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를 하고 그리고 협상의 상대방이 일본 측의 우려를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로서 이게 직접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단체하고 협의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니까 적절히 해결이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를 묻는 건데 그러면 이 적절히 해결에 소녀상 철거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 범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답변할 성격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누가 답변할 성격이에요? 자발적으로 이게 민간에서 설치한 시설물이고. 아니, 그렇게 오도된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외교장관이란 분이 이렇게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적절히 해결이라고 할 때 그 범주가 무슨 일반 대화도 있을 수 있고 뭐 등등 하지만 그 해결의 일환에 그 범주에 소녀상 철거도 포함이 돼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 답변해 보세요. 여기에 이 해결되도록 적절한 해결의 범주에 그 한 끝에는 소녀상 철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겁니까? 이 표현 이상으로 지금 해석하는 건 이 표현을 가지고 묻는 겁니다. 생각합니다. 내가 이 표현 이상으로 물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를 묻는 거죠. 적절히 해결한다고 했으니 이 적절히 해결이 뭐냐? 그 범주에 소녀상 철거가 들어가느냐를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들어갑니까? 이 표현 그대로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어떻게 국익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협상에 임하셨습니까? 우리 김복동 할머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할머님께서는 이런 협상이라면 정말 해서는 안 됐고 또 이렇게 할 바에는 정부가 손 떼야 되고 바로 이런 협상이라면 대통령이 1억 원 받고 우리 할머니들을 팔아넘긴 것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어쨌든 김복동 할머니께서는 이 협상은 잘못이고 무효화돼야 되고 다시 재협상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할머님. 아베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요, 이 돈을 줄기 그대로
이안부고 뭐시고 절대 이제 앞으로는 없었던 걸로 하라고 이렇게 하고 줬대요. 주는데 그래 하겠다고 우리 정부가 받았다거든. 아비한테 한 말 강 우리 정부 하는 말 강 말이 다르잖아요. 이러니 우리는 이런 합의는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일본하고 싸우고 있는 것은 돈이 탐이 나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안보로 갔다 온 기가 개인적으로 자꾸 갔다 하니까 어떻게 개인이 일선지구까지 가겠습니까? 이러니 자기네들이 한 짓을 기자들 모아놓고 말이지 법적으로 자기네들 한 짓이다. 이래서 우리들 명의를 회복시키 달라 이게요. 회복시키 주고 법적으로 배상하라 하는 것은 배상하라 그래 뭐 돈을 탐내서 배상하라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하면 그게 붙는다 아닙니까? 이러는데 이것을 제대로 해결지어주지 못하는 우리 정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게 우리들만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닥칠지 누가 압니까? 절대적 우리들과 같은 일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일본에 끝까지 우리는 뿌리를 뽑고 싶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끝을 못 맺으면은 이세들이 또 있잖아요. 이세들이 나서서 결국은 사죄를 받고 말겠거니로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간임하지 말라 하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대통령이 나와서도 이렇게 우리들을 고달프게 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 나왔을 때도 일본서 그때만 해도 1억 원을 준다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1억 원은 우리는 못 받는다. 우리 할머니들은 우리가 돌봐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집 없는 할머니들은 그 영세민 아파트 하나서 주고 그때 돈 4천만 원서 우리를 줬잖아요. 그래가 토대를 잡고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할매들 그 중에서도 허들의 일을 하러 다닌다고 소문을 듣고 그 할머니들은 그런 일로 시켜서 되겠느냐 생활비를 좀 더 보태주라 해가지고 지금 생활비도 충분하게 나오고 그렇게 고상하는 할매들 없습니다. 밤중이라도 전화가 오면은 우리 직원들이 달려가서 입원 시킬 사람 입원 시키고 약 타줄 사람 약 타주고 우리 집에 친터에 와가 있으라고 해도 자기네들 그 양이 있는 게 펜타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꼭꼭 가가지고는 뒤다보고 무엇이 필요하냐고 이렇게 받들고 있는 정대협이 있는데 제2차에 무엇은 우리가 재단이 필요합니까? 가령 그런 일이 있는 것 하면 아예 우리들한테 묻든지 어떻게 하면 할머니들로 해나가겠는가 하면 우리도 할 말이 안 있었겠습니까? 한마디의 말도 없이 하루아침에 조직비는 우리 정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금 국민들도 정부를 못 믿는다고요. 이러니 이왕 지대로 일본서 사죄 받고 법적으로 배상하기 전에는 그래 안 시켜줄 바에는 우리 정부가 손 떼고 우리들로 팔려서 재단 맹거라 하지 말라고. 다른 일로 재단을 맹거라는 걸 모르겠지만은 괜히 할머니들 팔리가 재단 맹거지 마세요. 25년 동안 죽도록 지금 같이 싸우고 있는 재단이 있는데 뭘로 두나치나 시나치나 뭐 할매들 얼마나 저 호의호석을 해줄 게라고 두나치나 시나치나 맹거를 가지고 재단을 하겠습니까? 괜히 핑계 없는 무덤 하지 말았고 우리 할매들로 팔려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말고 돈은 정부에서 받았으니까 정부가 알아서 할 끼고 우리는 안 받았으니까 받은 할매들은 그 할매들이 지금 실제로 말도 제대로 할지도 못하고 정신이 없는 사람이고
집안에서 이제 받으라 하기는 받으라고 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은 그 가족을 팔아먹는 것밖에 안 되는 기라. 그러고 우리 정부도 그 돈 받는 것은 우리 할매들을 몸값으로 받아먹는 것밖에 안 된다고. 그래 우리는 그런 돈 필요 없어. 필요 없고 끝까지 우리가 일본하고 싸워서 일본의 사죄를 받고 싶으니 그 재단 맹그는 분들도 알아서 하세요. 우리들 팔리지 말고 재단을 10개를 맹거든 20개를 만들든 팔리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고 아주 나빠요. 역사를 세상은 어떻게 팔아먹는 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앞으로 그 아베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덩치고 간내 무는 사람이라요. 그 보통으로서 돈 줄 줄 압니까? 앞으로 이안부라 소리로 일절을 이제 없애고 소녀상도 없애고 우리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하라고 우리들은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했다고 아베가. 그러니 이제 갈수록 이제 그럴 것 아닙니까? 소녀상도 또 눈치 봐가면서 어디 처리할 끼고. 이 나라에 국적을 먹고 사는 분들은 국민들도 좀 알아줘야 돼요. 권력과 세력을 가지고는 지금 세상에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들 소리도 좀 들어주죠. 대통령도 국민들 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달라고요. 예, 우리 김복동 할머님 말씀. 옛날에 대통령들은 이렇게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여성으로서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괴롭히고 이런 데까지 이래 나와서 사람을 속상하게 만드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억울하면은 25년간이나 울고 불고 하면서도 해결이 뭔지 안 이걸 해결로 대통령 보고 해결 지어주라 이렇게 나는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도로 이 모양을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응?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래 끌려갔다 와서 일생으로 여생을 조진한 것도 사죄 한마디에 말도 없이 위로금 받고 누가 좋다 하겠습니까? 예, 김복동 할머님. 너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앞에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재단을 맹걸라고 그런 마음을 다 둡니까? 예, 김복동 할머님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출석하신 증인 참고인들 가운데 하시고 싶은 말씀이 꼭 계시면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러면은 오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셔서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김태현 이사장님, 이상덕 대사님, 그리고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김복동님, 조경희 교수님, 김원동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도 네. 제가 의심하는 이유예요. 네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993년에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를 열어서 지금까지 저는 그런 얘기 여성 필요 노인만 없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시간 끌지 선택했습니다. 마시고요. 네네, 하나는 제가 말했을 때 즉각 대답하시는 분은 13분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쭉 말했을 때 꼭 이제 듣고 이렇게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분들은 아까 얘기하신 거예요. 네 분이고 네. 그다음에는 보호자가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하고 눈을 맞추고 눈빛과 제 목소리, 제 자세, 제 제스처 이 오케이. 표정을 보고는 하면서 여기까지 하시고요. 보호자가 어떤 도움을 주셨는가 하면요. 제가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제. 네네. 저는 그분들의 프라이버시 문제나 아니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여파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출 안 한다고 보기보다는요, 할머니들을 만나 뵙는 과정에서, 그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부실하고 졸속한 과정이었거나 아니면 조작했거나
아니면 더 심하게 사실이 아니거나 이런 부분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제출 안 하는 걸로 자꾸 의심이 돼요. 그게 아니라면은 제출해서 확인해 주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는 본인은 뭐 애매하게 그 배상적 성격의 치유금이다 이렇게 했는데 애매하게 말씀하시겠지만 어떤 것이라도 좋아요. 그게 배상이란 성격을 부정하셔도 좋고 치유금이란 성격을 강조하시는 것이어도 좋은데 돈의 목적에 맞는 사람들에게 정확히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임의로 지급되면 법률적으로 배임이에요. 그리고 확인도 안 된 사람에게 지급하면 횡령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건 말하자면 형사적 책임이 뒷받침돼야 되는. 네네, 알고 있습니다. 예, 이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뭐 쓴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냥 육성으로 그러면 조금 마저 더 하시죠. 예, 그냥 육성으로 조금 더 하시죠. 좋아요. 그 형사적인 책임이 따르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반드시 그거는 확인이 돼야 되는 거라고. 네. 근데 왜 확인을 안 해주세요? 저희가 그 면담한 할머니들이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할머니들이 다 결국은 확인한 거고요. 제가 녹음했. 감사라는 거는 그렇게 정당하게 진행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지 그게 제대로 부합하게 행동을 했구나 이렇게 해서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뭐를 염려하는가 하면은요. 저희가 한번 면담 갈 적마다 정말로 조심스럽게 가거든요. 어느 날은 면담을 딱 갔는데 그 집 근처에 그 방송국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못 내렸어요. 예, 그 정도로 조심스러워서요. 예. 예, 이인영 의원님 질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들의 그 명단 이런 것들도 저희들도 있고요. 또 전화번호 확인하려면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할머니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켜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재단 쪽에서 접근했거나 아니면은 정부 쪽에서 접근한 부분들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 확인을 안 그러면은 해주시면 만에 하나 있잖아요. 저희들이 직접 확인에 들어가서 재단이나 정부가 발표한 것 같고 다른 사실이 확인되면 재단 모든 사업 중지하시겠어요? 그 재단 이사회를 통해 제가 면담 과정이라든가 이거는 정말로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성실하게 지금 다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거를 다 제출하고 공개해도 되는지 여부는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비공개적으로라도 확인하는 과정들이 네, 얼마든지 네, 있다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걸 자꾸 네, 숨기니까 이런 그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인하시고요. 네, 네. 끝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소녀상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서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이런 과정을 가지겠다. 이게 합의문에 있어요. 네, 네. 그 재단이 이런 그 관련 단체가 되어서 이 관련 단체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그 통로가 될 위험성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상직 그만둡니다. 제가 이미 신문에서 인터뷰했습니다. 소녀상 철거와 재단에 10억엔 들어온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들과 또 앞으로도 연결이 되면은 저는 이사장직을 그만둡니다. 정부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관리 운영비를 그 보조적으로 지원받는 이런 것들을 시작하셨죠?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 않으면은요, 제가 면담을 하니까 할머니들이 모두 그 10억엔 받은 거는 할머니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걸로 재단을 운영하거나 무슨 집을 짓는다거나 이런 것. 이렇게 그런 돈이 들어와도 정부로부터 네. 불가피하게 그 지원을 받더라도 네. 대체 정부 자, 이인영 의원님 질의 네, 네, 정리해 그렇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문제는 일단 외교부를 상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원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동 참고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때
병폐 중에 하나로 많이 거론되는 게 증인들을 신청해 놓고 질문을 안 해서 괜히 그 자리만 지키다가 가게 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 외교통일위원회는 뭐 증인이나 참고인을 많이는 안 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경우가 발생된 게 우리 김원동 참고인은 새누리당에서 참고인으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김원동 참고인 그렇게 알고 계시죠? 새누리당에서 참고인으로 제가 미리 양해를 하나 신청한 걸로 구하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오늘 국정감사에 참석을 안 하는 바람에 질문하실 분이 없어져서 본의 아니게 또 자리만 지키시다가 귀한 시간 내서 오셨는데 가시는 경우가 될 것 같아서 좀 제가 지난번 합의했을 때의 생존자가 46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40명인데요. 그 40명 중에 유족자가 다 아니 6명. 그러니까 위로금 수령 거부사를 밝힌 할머니들에게 어떻게 지급할 거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묻는 것에 정확히 대답해 주세요. 네. 시간 없어요. 지금 이제 이 위로금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 있는 거 저도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이제 김복동 할머니께서 그동안에 위안부라고 하는 것을 증인하면서 우리 사회에 이렇게 공론화시키고 그리고 세계에는 인권 문제를 끌고 간 건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에 대답을 네네. 해달라고요. 그래서 많은 할머니들이 말씀하시기를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 아냐 난 너무 잘한다. 그래서 일본이 더 이상을 사과하거나 돈을 내놓는 거는 참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의 사과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돈으로 내가 한을 풀겠다 하는 그런 작은 목소리들, 제가 37명을 면접했을 때에 그런 목소리다가 그들은 정말 너미할까봐 무서워서 그렇게 숨어 사는 그런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아니 그 수령을 할머니들이 거부한 할머니들에게 받고 어떤 방법으로 네네, 지급할 그래서 건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예요? 제가 수령을 거부한 할머님들을 뵈려고 지난번에도 한번 노력했는데 그 세 분이 계시는 쉼터에서는 아직까지 제가 이제 그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순적에 사는 작은 목소리에 더 많은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그 노력을 어떤 노력을 하실 건가요? 만나 뵙고 말씀드리고 그러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위로금을 지급을 하고 나면은 한 30억 원 정도가 남죠? 정확하게는 한 18억 정도 남는 것 같습니다. 15억 정도가 남습니까? 아니, 제 계산으로는 한 18억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8억이요? 아니, 18억. 18억 정도가 남습니까? 네. 그러면 재단의 향후 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그 할머니들에게 이게 남은 금액 가지고 이게 사업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합의사항에 전 위안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위안부 할머니들 위해서는 그 추모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이 역사에 남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떤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는 정부나 다른 데서 해야 될 몫이지 저희 화해치유재단은 그 10억 원을 정말로 할머니들 입장에서 할머니들이 원하는 할머니들이 그런 마음의 한을 풀고 어떤 그 명예라든가 존엄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사업을 하는 데까지입니다. 저희 화해치유 사업은. 그래서 나머지 돈은 추모 행사라든가 그 정도의 행사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지만 앞으로도 이 사회를 통해서 추후 무엇을 할 것인가 좀 더 논의해야 합니다. 할머니들 팔리지 마세요. 그러면 생존자 할머니들 중에 제가 만나본 할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니들이 재단이 있다고. 네. 무슨 우리가 재단이 두 낯이나 필요합니까? 괜히 할머니들 팔리고 재단 맹간다 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라요.
그래서 네네 이 할머니들이 계단을 맹금 이렇게 싶으면 당신네들 주머니 끌려가지고 계단을 맹금지 할 때. 네, 할머님들이 더 많은 할머님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시설에 계시고 큰 목소리로 우리 사회에 알리는 거 참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정말 신음하면서 지내시는 그 할머니들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저절로 제가 이렇게 합의됐고 아베 정부가 이렇게 사과를 표명했고 돈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러면 이렇게 한풀고 싶다는 것이 크게는 개인을 위해서 또 하나는 가족을 위해서 하나는 국가를 위해서였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는 나 이제 좀 더 질 높은 그런 그 의료 그런 걸 받고 싶다. 또는 지금 사는 집이 너무 힘드니까 조금 옮겼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살던 그 옛날 고향으로 국내 좀 그쪽도 가보고 국내 여행도 해보고 싶다. 이런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싶고 또 어떤 할머니는 지금 살고 계신 집이 40년간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남은 금액이라는 말씀이 아니시고 지금 생존자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게 지속적인 진상규명, 역사교육, 범죄자 처벌 등등등인데 네, 그 부분은 남은 그 금액 가지고 지금 우리 김태현 증인이 얘기하신 사업까지를 포함해서 다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 1억 원을 어디에다 쓰실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한 거고요. 왜냐하면은 나머지 돈은 15억 내지 20억은 어디다 쓸 거냐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인을 위해서 쓰고 싶다는 것 또는 가족을 위해서는 내가 위안부였다라고 하는 것을 큰 고통을 가지고 안고 사는 우리 자식하고 손녀들에게 줘서 내 한을 풀겠다. 또 어떤 특히 그 할머니는 장기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손녀에게 꼭 주고 싶다는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나라를 위해서는 네네. 다 지급하고 나서 남은 금액까지. 네, 그거는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네. 거기에 그런 사업 계획들이나 지금 우리 생존하고 계시는 할머니들이 요구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느냐? 이걸 지금 물어본 건데요. 자꾸 뭐 이상한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 대답은 거기까지만 하셔도 됐습니다. 예, 김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증인님, 그 다른 분들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네.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확인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최근에 스가 관방장관이 자금 지출로 일본 측의 책무는 다 끝난 것이라 뭐 이런 식으로 밝힌 견해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 실무협상 당사자 입장으로 볼 때 그 협상 당시에 합의 정신에 준합니까? 아니면은 위배한 겁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십시오. 지금 증인이시지 저하고 저 토론하러 나오신 분 아니니까. 예, 그강에 제가 싱가포르에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모른다? 그 이해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합의가 어쨌든 작년 연말에 합의 정신과 취지가 충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부합하고 있는지 아니면 위배하고 있는지. 이로써 그 10억엔을 그 지불한 걸로 일본 측의 책무는 다 끝났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합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위배하는지. 그 전후 어떤 맥락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것은 지금 좀 두 번째로 소녀성 문제 해결을 포함한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계속 요구할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그거는 지난번 합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위배하는지.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합의에서 작년 발표에서 전혀 거론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일본의 희망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실무 협상 당시에 접근했던 의견들 그것과 최종적인 합의 내용이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같은 연장선에 있습니까? 오랜 협상을 했기 때문에 최종 발표는 그 실무 협상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에 될 것 같습니다. 그 협상의 속도가 한 12번 협상하면서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한 부분들도 있었고, 네. 시간이 계속 소요돼서 지루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연말에 그렇게 급속히 진행될 만큼,
충분한 여건들이 내부에 그 성숙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까?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이유로 작년 연말에 급속하게 협상이 타결된 겁니까? 그래서 이미 뭐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만은 작년 그 10월 말 11월 초에 그 3년 반 동안 열리지 못하던 한일중 삼국 정상회의를 우리 측 주도로 그러니까 그 서울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심사를 왜 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열릴 수 있어? 그 왜 갑자기 그렇게 한일중 우리 측 삼국 주도로? 정상회의는 그 이제 한일 정상회담 별도로 한일중 삼국 정상회의는 저희들이 계속 그 개최하기로 추진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네.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한 이런 그 협상이 진척됐을 텐데 네. 그 연장선에서 한 거다. 그때 이제 그 한중일 계기에 그 한일중 정상- 뭐 그런 그 정상 그 회의 결과로 그 계기에 그래서 이제 속도를 탔다.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동안 그 협상이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 처했던 아니 얘기를 것은- 끌지 마시고요. 그냥 예. 그 증인으로 나오셨으니까 증언만 해주시면 돼요. 뭐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것이 갑자기 그 속도를 내어서 타결하는 쪽으로 가게 됐는지. 지지부진에 일본이 결자 해지 입장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 요구했는데 네. 그 대답이 없다가 그런데 아베 총리가 그때 방안을 했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협상을 가속화해서 구체적인 결과를 내둘 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 측에 좀 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그 이전에는 어떤 내용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이 일본 측으로부터 있어져서 이 합의 타결로 갔습니까? 외교협상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렵다는 점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 때가 되면 밝혀져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알고는 계시는데 말씀 못 하시는 거죠? 제가 협상에 관여를 그것도 대답 못 해. 알고는 있는데 얘기를 못 하는 거라고도. 뭐 협상에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른 동료 의원님도 확인하셨는데 최종 합의 과정에 별도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 정부의 증인보다는 더 고위급에서. 또 뭐 말할 수 없죠. 국장급 회의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저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외교부 직원의 일원이기 때문에 지시를 받으신 중요한 거죠? 사안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지시를 받으시죠. 지시 받고 하시죠. 그 범위 내에서. 지시라기보다는 그리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율을 의견의 거치게 절충이 됩니다. 진행되면 그거에 대해서 보고하고 외교- 컨펌하는 과정들이 끊임없이 피드백이 있죠. 외교협상이라는 것이 상대국하고의 협상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전략을 수립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그렇지? 예. 그러면 다시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누구에 의한 지시인가 이런 것들도 말씀하시기 어려울 거고요. 어떤 분들하고 협의를 하셨는지 외교부 내에서 이런 것들도 말씀하시기 어렵죠. 협상 아니, 과정의 뭐 이건 구체적인 간단한 상황에 거니까.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죠. 아니 양해 못하니까 묻는 건데 뭘 양해해달라고 그럽니까? 그 소녀상 표현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의 그 표현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 다음에 최종적 역진 불가 표현 이런 것들도 일본이 왕왕 합의를 번복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해서 만들어낸 표현이다. 이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오늘 맞죠? 뭐 비슷하게는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요구해서 만든 표현이다. 이건 맞습니까?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구체적인 협상의 그 내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 뭐 얘기한 게 하나도 없는 건데요. 알고는 계시는데 얘기를 못 하시는 거죠. 정리하면. 그 다음에 김태현 이사장님. 네. 29명의 의사, 29분의 의사를 재단이 직접 확인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요, 지금 40분 계시는데, 네. 12분이 이미 손해배상 네. 청구를 하셨으니까 네. 상식적으로 이 12분은 이걸 부정하실 분들인데요. 세 분이 겹쳐 있는 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최소한 그 다음에 10분은 면담을 거부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이 전부 찬성하셔야지 되는 거잖아요.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이런 합리적 의심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다 일일이 다 확인하신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료 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들어보세요. 네, 증인으로 오신 거예요? 뭐 네. 저기 토론하러 오신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다 만나신 거는 확실한 네,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만나실 때 어떤 그 질문을 했고, 네, 네. 그분들이 어떤 그 대답을 하셨고, 네. 그리고 녹음까지 해놨다고 그러는데 네. 이런 걸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는데 왜 못 하시죠? 제가 뵀을 때요, 아시다시피 할머님들의 평균 연령이 90세가 됐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려우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인은 아직 다시 이제 증인신문이 끝난 후에 계속됩니다. 예, 김경엽 위원입니다. 이상덕 증인, 네. 위안부 협상 실무 책임자였는데요. 아까 답변 중에 12차례 정도 실무 협의를 했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진행 과정을 장관께 보고를 했습니까? 협의가 끝나면 중요 사안인 만큼 예. 장관님께 보고를 청와대에도 보고를 합니까? 통상 내부 절차를 거쳐서 예.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를 받고 지시를 받지요. 보고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뭐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협상 과정은 이상덕 증인의 독자적인 판단입니까? 위안부 문제의 기본적인 본질이 책임 인정 그리고 사과. 아니 그러니까 네. 독자적으로 다 판단한 것이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지시를 받아서 실무 협상을 진행한 겁니까? 협상을 진행하는 중에는 기본에 우리 지향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제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중요 사안인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또 협의를 거치기도 합니다. 10억 원의 합의 그리고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지시사항입니까? 10억 원이라든지 이 금액 문제도 아까 일부 의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금액 문제도 그동안 저희들이 역사 경위를 검토하고 또 아니 본인의 판단이냐 아니면은 지시사항이냐 이런 거. 수렴을 하면서 그거는 일본 측하고 협의 과정에 그렇게 수렴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판단입니까? 제 판단도 일부 작용을 했습니다. 지시는 받은 바 없습니까? 특정한 지시보다 내부적으로 여러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 10억 원은 아까 여기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그 10억에는 배상금입니까? 위로금입니까? 이미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대로 일본의 정부 책임 인정 그리고 공식적인 사과와 반성, 사죄와 반성에 따른 이행 조치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책임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임인지가 명확하지 않고요. 여기에서 전쟁 범죄에 대한 분명한 사과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일본에서도 평가도 그렇고 그건 국내에서 평가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이 된 것입니까? 만약에 이걸 지금 다시 제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합의가 충실히 일본 측에서 합의를 이행하고 하면 이 문제가 다시 여기서 불가역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본이 과거에도 사과와 반성을 다른 과거사 사안에 대해서 해놓고도 이후에 일부 정치인들이나 우익 인사들이 그를 부정하는 발언들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런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이후에 만약에 우리가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다시 책임을 추궁을 한다 이랬을 경우에 이 합의는 무효화되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지금 일단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건 지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의 내용 중에 국제사회에서 비난, 비판, 자제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유네스코 위안부 기록물 등재 포기를 뜻하는 건가요? 위안부 등재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이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정부는 12월 28일 위안부 합의 이후에 여성가족부가 국회에서 이미 편성돼 있는 유네스코 위안부 기록물
등재 예산 4억 4천만 원의 집행을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유네스코 위안부 기록물 등재 예산이 정부의 추진 방침인데 이것과 관련된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합의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보세요? 그 여가부의 사안은 저로서는 뭐 자세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녀상에 대해서 가능한 대응 방향 이렇게 적절히 해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관련 단체와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가능한 대응 방향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일단 구체적으로는 여기서 일단은 이 표현 그대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가능한 대응 방향이라는 게 이걸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것을 지금 보고 지금 전부 다 이것은 일본은 지금 이것이 소녀상 철거를 약속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아요? 지금 이 합의 문구로 봤을 때. 이렇게 왜 이런 표현이 됐냐면은 이거는 민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이고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인허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그러면 없기 이때 실무 때문에 이런 협상을 할 표현을 쓴 때에 겁니다. 이때 실무 협상을 할 때에 가능한 대응 방향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어떤 범위인지 얘기된 바가 있습니까? 얘기된 바 없습니다. 얘기된 바도 없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호술합니까? 외교적인 협상이? 소녀상 문제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정부에서 관여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0억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산출 기준으로 산출한 건가요? 그동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피해자 할머님들이나 그 관련 단체 그리고 그 법학자 전문가들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렴을 하면서 최소한의 그 상징적인 금액으로서 이 정도 그러니까 상징적인 금액이긴 한데 이 10억 원이라는 것을 산출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없는 거죠. 내역도 없는 거고요. 이런 합의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는 이게 외교의 대단한 성과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오전에도 그렇게 외교부 장관께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합의를 보고 안 하니만 못한 합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쟁 범죄를 10억 원으로 용서를 해준 것이에요. 역사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고 자숙해야 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돈 받은 거는 할머니도 팔아먹었다고. 그 다음에 우리 김태현 증인. 네. 예. 위로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입니까? 네, 지금 제가 대신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봉사 활동가라고 경력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셨고 특히 위안부 관련 피해자 관련해서는 어떤 일을 하신 게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의원님, 미리 제가 양해를 안 가지고 가겠습니다. 얼른 답하지 못하고 하는 건 제가 청각 2급 장애인입니다. 네. 그래서 옆에서 서줘야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혹시나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나와가지고 과거 제가 24년여 동안 할머니들을 모셔오면서 함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머니들 가까이서 본 저의 견해를 한번 밝힐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정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정인 신청한 내용대로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 짧은 시간 내에 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이 빨리 알아듣지 못하고 또 제가 전하는 말씀이 저는 말을 좀 느리게 합니다. 말이 둔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네, 알겠습니다. 김 선생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또 참고인으로 계신 김복동 할머니께서 하여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죄고 그 정당한 배상이다. 법적인 근거가 있는 배상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이러한 방식의 처리에 대해서는 역시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은 공감을 하십니까? 저는 여기 김복동 할머니께서 나와 계시는데 할머니께서 전체 할머니의 의사를 대변한 분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네. 어쨌든 몇 분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냥 돈 몇 푼 받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과와 그 사과에 따른 법적인 배상이다 하는 것의 그 정당성, 그 논리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냐는 말씀이에요. 네. 사죄와 배상은 제가 스포는 견해입니다. 일본이 사죄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 사죄를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 어린 거짓말입니다. 참, 네. 그리고 배상에 대해서도 배상이라고 이름 붙이지 못할 국가 간의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거는 한일 간의 국교를 정상화할 때부터 일어난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덜추어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자면 길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할머니들께 이게 배상금이 꼭 필요하냐 또는 치유금이 필요하냐 그걸 지금 우리가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정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바로 그런 피해 당사자는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인데 그분들의 뜻이 아니라 국가적, 정권적 또는 외교상의 문제를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협상을 직접 실무적으로 담당하신 우리 이대사님이나 또 기금을 집행하기 위한 재단을 맡고 있는 우리 김태현 이사장이나 다 이런 지금 어려움에 봉착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제일 핵심은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진정으로 그것을 사과로 받아들이고 좀 법적인 근거가 있는 배상금이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는데 그것이 심지어는 거짓말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니까 뭐 더 이상 이 문제를 논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잘못된 관점과 태도에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이사장님께도 지금 같은 기조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몇 분 할머니들은 반대하지만 대부분은 그 돈 가지고 질 높은 의료 받고 싶다. 좀 나은 집에서 살고 싶다. 손녀 치료하는데 보태고 싶다. 절절한 걸 얘기해서 결국은 잘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꼭 일본으로부터 그런 배상금이라고 못하고 배상금 성격의 위로금이라 그러셨는데 그걸 받는 것이 필요하다면 정말 1엔만 받고 우리 국민 성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문제가 그래도 이렇게까지 본말이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일을 맞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좀 바른 인식을 좀 정립해야 할 필요를 다시 한번 좀 강조 드립니다. 그리고 김태현 이사장님은 이사장을 맡게 된 데 있어서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이나 그 전에 그런 게 어떤 게 있었기 때문에 일을 맡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33년을 여성 문제와 노인 문제로 네,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에 네네. 그리고 제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있을 때에 지금도 피해자 할머니 실태조사는 그 연구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공청회니 그런 거 할 때에 저희 연구원에서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복동 할머님께 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추미애 우리 당 대표를 만나셨을 때 할머님께서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일에 대통령과 정부가 손을 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일로 올바르게 해야만이 부탁을 할 텐데 15년간 쌓아올린 탑을 하루아침에 한마디의 할머니들한테 말도 없이 허물어비니까 어떻게 정부를 믿겠습니까? 네, 예.